엄청나게 중요하지만 현실로는 아마 윤석열 저 극우 지지층이 과표집되면서 여론조사는 한때 좀 올라가는 듯 했지만 최근에 리얼미터고 여론조사 꼬시고 갤럽이고 다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보통 보수가 1000명 중에 한 10% 이상 많아도 압도적이에요. 윤석열 탄핵시켜라고 하는 게. 근데 실제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난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날새에 가면서 윤석열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제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실의 국민들은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그럼 어저께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OECD가요. 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5%로 대폭 하향했다. 이거 경제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예. 한 맞습니다. 번에 0.6. 0.6. 예. 세 달 전보다 이제 0.6이나 아무 이유 없이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부터 쭉 이제 미래의 전망을 하잖아요. 2.1, 2.2, 2.2, 2.1 가다가 갑자기 3개월 만에 전망치가 0.6이 낮아지는 상황. 네. 1.5면 이거는 성장했다고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2% 미만 성장률 사실 성장으로 보지 마이너스죠. 않습니다. 네, 마이너스로 봅니다.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고요. 하반기에 항상 그 11월, 12월에 올해 그 다음 연도에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데요. 개엄 전에는 원래 1.8에서 2.1 여러 연구소 보고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1.8에서 2.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다 예측하고 있었는데 개엄 이후에 그걸 다 0.3 정도 다 마이너스 낮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내수 침체다라고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광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광인이더라. 광인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0.6% 정도 타격을 더 받을 거다라고 저게 예측을 하고 있는 지금 것 같습니다. 중국과 OECD 평균과 미국, 한국, 유럽연합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사실 저래 관세 전쟁을 하면 관세를 높이면 물건값이 올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한국은 좀 더 심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폭이 확 내려왔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수정이 됐는데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지금 집권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얼어붙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요 이야기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기관의 2025년 경제 성장률 조정 현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 그다음에 한국은행 지금 아까 말씀드린 OECD, IMF, KDI 등이 올라가는 곳이 없잖아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1%대 성장률을 기록한 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4번밖에 없는데 그게 IMF,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지난번 코로나, 그다음에 이번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봐봐요. 해외 주요 기관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야, 박살났네 진짜. 새 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다 1%대인데 심지어는 1점 정도 있어. 야, 캐피털 저게 이코노미스. 무지 이제 엄청 심각한 건데요. 우리 대표가 이제 먹사니즘을 내놓으셨고 잘사니즘까지 포용되는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1%의 성장률을 가지고는 그 경제가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집권하는 꼭 우리 민주당이 집권해야 되겠죠. 집권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꼭 2%까지 올려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전문가를 뵀는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세 번의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있고 그 펀치를 맞는다는 거예요. 결정타를 맞는데 첫 번째가 그 미중 패권에서 일방적으로 이념으로 갔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 세 번째가 12.3 유연적 비상계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성장의 시대로 보통의 대통령이라면은 그 정부가 끌려가지 않도록 나가야 되는데 이 윤석열은 대통령 스스로 우리 경제를 끌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하다는 얘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그나마 100%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추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내수가 완전 박살나가지고 제가 이제 추경하는 과정 들어보면은 정부가 참 미온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준비돼서 4월 합의만 되면은 4월이나 3월에 다 팔 수 있다. 4월 초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합의되면은 그때부터 준비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입장이 또 후퇴를 했거든요. 자꾸
뒤로 빼는 그만큼 심각성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네. 정부도 알 텐데 국민의힘의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는 것 되게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돌아다녀 보면은 딱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느끼잖아요. 내수가 완전히 침체됐다고 느끼는데 나오고 있는 통계들이 완전히 박살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2월 뭐 실업급여자 수 신청된 건수랑 실업급여액을 보게 되면요. 가장 높은 건수 최근 4년 동안 코로나보다 더 높은 신청액과 신청 건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지금 11월 계엄 이전보다 해가지고 20만 명이 줄었어요. 네. 더 심각한 게 있어. 네. 한 달에 네. 100만 원을 못 버는 자영업자가 맞습니다. 900만 명. 와. 그러니까 너무나 심각하고요. 저도 이제 그거 이제 통계를 보고 저희 지역구가 이제 안산 시청 앞에 제일 그 상권이 좋은 데여서 8시 반에 목요일 날 지난주에 쭉 1층 상권을 쭉 돌아봤는데 잘 되는 곳이 3테이블, 4테이블도 안 돼요. 8시 반에 저녁. 아니 이게 망가지는 건 순식간인데 음. 다시 불러일으키려면 훨씬 많은 비용이 맞아요. 들고 네, 회복하는 그 거 너무 댓글창에 그런 얘기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고생 엄청 하겠구나. 그러니까 쉽지 아이, 않죠. 쉽지 않죠.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망가뜨려놓은 거 회복하는 것만도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기 한 15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죠. 안민수 대변인이 또 네. 이재명 대표가 또 어려움 겪는다고 하니까 또 더 화를 내주셔야죠. 이재명 근데 대표 지킴이. 잘 하실 겁니다. 잘 하실 거고 다른 누구도 그러니까 AI 같으죠. 못하는 일을 잘 하실 거고 지금 근데 저는 국힘당 의원도 답답한 게 다 지역구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가보면은 우리 지역만 그러겠습니까? 저희 강북 의뢰도 가면 한 3, 40년 장사하신 분들이 네. IMF, 금융위기, 코로나 뭐 이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12.3 내란 이후로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난 곳도 많답니다. 그건 알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도 알 거고. 그다음에 또 집회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장사 안 되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태극기 부대 나오더라도. 그분들은 다 돌아봐야 돼요. 지금 윤석열이 집권 기간에 경제를 계속 망쳐왔고 결정타가 12.3 내란입니다. 비상계엄. 네.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다시 불러내겠다고 저렇게 모여있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근데요.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경제가 안 좋으면 부자들은 돈을 더 벌죠. 법니다. 예. 네. 원래.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동산 부자들 상당수는요. IMF 때 돈 벌었던 사람. 맞습니다. 망하면 싸게 나온 건물 갖고 부자가 되는데 현금 부자들. 그 대표 주자가 저는 오세훈이라고 봐요. 부동산 시장 과열 책임론 커진다. 토지 해제 선급.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시켜 버립니다. 네.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공급의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을 거고 요거를 다 해제한 이후에 한번 보세요. 저 그래프 한번 보세요. 2억 27억 2천만 원 하던 게 28억 2천만 원 3.7% 상승. 거래량은 107건에서 184건으로 72% 상승. 이게 지금 소위 대한민국에 비싸다는 곳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의 실거래가 기준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태.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해제 지역 평균 매매가 3.7% 상승. 저것도 있고. 그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2월 갭투자 의심거래. 강남 3구 2.19배인데 서울 평균은 1.84배다. 그러니까 강남 쪽에 지금 돈 부자 되는 사람들이 좀 저 방식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저번에 저 강청희 위원장도 나왔었는데 저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아파트값 떨어져를 선동하고 있다는 거야. 요 관점이고 지금 달리 보면은 이제 집값이 뛰니까 투기 단속하겠다고 지금 오세훈이 나오고 있는 상황. 집값 뛰라고 조장하고 정책 낸 게 오세훈인데 무슨 이제 투기 단속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그 부동산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졌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네. 딱 이 정도 구에서는 정점을 찍었던 것보다도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맞아요. 근데 나머지 제 지역도 그렇고 나머지 구는 지금 전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익빈이 심각해진 상황이고 저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 이런 정책을 보면서 저분은 서울시장을 할 능력도 맞아요. 없구나. 근데 이런 분이 그 대권에 나오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건 아예 실력이 없는 분이 변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기자할 때 옛날에 보면서도 그때도 컨텐츠가 없다고 확실히 느꼈는데 전혀 변함없이 이런 정책을 던져놓고 지금 이제 와가지고 지금 수습이 안 되니까 하고 있는데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정치인이죠. 네.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경기 침체가 오고 지금 어렵게 막 하는 그 상황에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띄우려고 하면 안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갑자기 아무 부동산 시장에서 아무도 그거를 해제하거나 이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갑자기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올해 1월 중순인가 꺼내든 거예요. 요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이 강남 3구를 타겟으로 해서 거기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장 많으니까 이 탄핵 이후에 내가 그래도 표를 좀 많이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선용이었다. 대선용 꼼수 정책을 펼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걸 많이 분석을 했어요. 이런 근데 이제 이게 이 부동산 이런 정책이 얼마나 전체 서울시의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 정책인데도 자기 뭔가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꼼수 정책을 쓰는지 정말 나쁜 정치인 거죠. 맞아요. 너무 이번에 나빠. 끝냅시다. 네. 자, 근데 명태균이 끝내줄 명태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그 오세훈이가 잔칫날 돼지 잡는다고 하니까. 지금 아니, 오세훈이가 광화문 천막에다 과태료 부과하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태원 참사 거기다도 과태료 부과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과태료 부과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뭔가 불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면. 네. 근데 이거 민주주의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하는 일은요. 저런 거 사실 오세훈이가 원래 윤석열이가 내란 안 일으켰다면 옛날 박원순 시장님처럼 그 뭐 집회 허가 안 해주고 뭐 이러면서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 오세훈이 선을 떠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은 지금 탄핵 소추가 돼서 이제 파면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서 지금 보여드리는 저 사진은 지금 우리 PD가 빨리 나갔는데 요 헌법재판소 앞에 그구들이에요. 네. 여기한테는 과태료 부과 안 한다는 게 문제야 지금. 심지어요. 스카이데일리네. 저기 지나가다 보면요. 도로를 아예 반틈을 다 점거하고 있어요.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 네. 그리고 집회 보면 너무 극명한 게 뭐 이른바 탄핵 촉구 집회는 쓰레기가 없어요. 끝나고 나면 다 치워가거나 들고 가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막 본인들이 그 숭상하는 성조기도 다 버려져 있고 뭐 난리 부르습니다.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런 것들 사실 세금으로 다 치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질들이야 다. 오세훈 자체는 이제 생태탕, 네. 백바지. 백바지. 그 거기 땅이 있잖아요. 네, 저쪽 있잖아. 어딘가에. 네. 야, 인지를 못했다. 뭐 그때는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무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들 중에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생계도 어려우신 분들이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차기 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요. 내란을 극복하는 건 당연하고 양극화 해소를 어느 정도는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라 개판되는 거야. 네. 지배자와 피지배자만 있는 나라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난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인 중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 가치관으로 일반 국민들도 웬만큼은 살아야 돼. 그게 양극화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그 제 정치하는 동안에 중요한 가치로 삼으려고 하는 게 억강부약이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 부축해서 잘 살게 해주고 좀 강자는 모두 같이 살 수 있도록 눌러주는 정책을 쓰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그 12.3 계엄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들을 좀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걸 주워 담으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렇게 극우 집회는 손도 대지 않고 하는 것들이 좀 일관성을 못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 토론회를 2번인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했을 때는 국힘당 의원들 절반 정도가 갔다는 거예요. 50명 정도. 그래서 와 했는데 최근에는 9명 갔다는 거예요. 뭐 제가 센 것도 아니고 기자들이 카운팅을 했는데 그만큼 또 이제 그 기자들이 볼 때도 느끼는 게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에 또 명태균 게이트에 막 연루된 것들이 나오니까 새가 죽는 것 같으니까 본인들은 조바심을 내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서울 시민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안심소득이라고 등심도 아니고 안심이요. 안심소득. 네. 그럼 따라한 겁니까? 이 윤석열과 똑같은 생각인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텁게 주자라고 하는 게 안심소득인데 아무 의미 없다. 언제 두터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모방한 게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에서 출발한 이야기거든요. 자, 어쨌건 오세훈이 여기서 끝냅시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1부 마치기 전에 신경홍님
항상 애쓰시는 새날 감사합니다.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지 발사계님. 그냥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아니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두툼하게 지원해주겠다는데 썩녀라.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난 어떡하니. 그냥 두툼한 철창에 가길 바래. 두툼한 하시고요. 철창. 자 1부 마치고요. 자